야, 여기 커피 쏟았잖아. 빨리 치워.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그녀를 보며 직원들이 비웃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청소부가 서울대 고문언학 전공자였다는 것을, 일본 교토대학에서 메이지 시대 암호 체계를 연구했다는 것을. 그날 밤 회장실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본 문서를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무도 못 읽겠대요. 구글 번역도 안 되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두의 시선이 청소부에게 쏠렸어요. 과연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새벽 4시, 서울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63층짜리 오리온 타워도 예외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하 주차장에서는 한 젊은 여성이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막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지원. 26살의 그녀는 지친 얼굴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며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퀴 소리가 텅 빈 건물에 울려 퍼졌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원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고문언학 전공. 교수님들이 극찬하던 수재였죠. 특히 일본 교토대학에 1년간 교환학생으로 다니면서 해이안 시대 고문서를 연구했던 경력은 그녀의 자랑이었어요. 지원아, 넌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런 고대 한자 변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몇 명이나 되겠니? 교토대학의 다나카 교수님이 해주셨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메이지 시대 문서에 쓰인 특수한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그녀의 능력은 일본에서도 인정받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요. 지원아, 엄마가 희귀혈액암이래. 작년 봄,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순간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꽉 쥐어짜는 것 같았죠. 미국에서만 가능한 치료가 있는데 치료비만 5억이야. 5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평범한 회사원인 아버지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는 장학금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를 휴학했어요. 낮에는 일본 기업 번역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이곳 오리온 타워에서 청소를 시작했죠. 야, 청소부! 43층 회의실을 지나가던 지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불렀거든요. 여기 커피 쏟았잖아. 빨리 와서 치워. 바닥에는 일부러 쏟은 것처럼 커피가 넓게 퍼져 있었어요. 지원의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네, 바로 치우겠습니다. 지원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하자 남자는 동료들과 키득거렸어요. 지원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녀는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까지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교토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은 일본 학계에서도 화제가 됐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이름 없는 청소부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일본어 책이네? 한 직원이 지원의 청소 카트에 꽂혀있던 노트를 빼들었어요. 그것은 지원이 틈틈이 번역하던 메이지 시대 고문서 연구 노트였죠. 뭐야, 청소부가 일본어 공부한다고? 푸아! 직원들의 비웃음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닦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를 위해서야. 엄마를 살려야 해.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때였어요. 50층 최고 경영자실 앞을 지나가던 지원이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일본에서 온 건 확실한데. 호기심에 지원은 청소하는 척하며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오사카 고서 보관소에서 보낸 거라고요. 봉인된 두루마리인데 아무도 못 읽겠대요. 구글 번역기도 안 돼? 전혀요. 이상한 한자들 뿐이에요.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고서 보관소, 봉인된 두루마리.
그것은 분명 메이지 시대나 그 이전의 문서일 거예요. 그녀가 교토대학에서 전공했던 바로 그 분야였죠. 72시간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고? 네, 회장님. 일본 정부로 넘어간답니다. 회장님이라 불린 남자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젠장, 주말이라 전문가들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놓칠 순 없어. 지원은 문 밖에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도움을 제안할까? 하지만 청소부인 자신을 누가 믿어줄까요?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 깜짝이야. 지원과 마주친 것은 최준혁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청이라도 하는 거야? 아, 아니에요. 청소하려고. 청소는 나중에 해.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빠. 비서는 지원을 쫓아내듯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원의 눈에 비서가 들고 있던 문서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저건 메이지 초기 변체 환자야. 지원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녀가 교토에서 1년 내내 연구했던 바로 그 문자 체계였거든요. 저기, 잠깐만요. 지원이 용기를 내어 비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이미 회의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원은 청소 카트를 놓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 안에는 분명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지도 몰라요.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청소부의 말을 들어줄까? 망설임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딸을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이.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바로 저 문 너머에 있었거든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지원은 회의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운명의 72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회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원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청소부, 지금 뭐 하는 거야? 최준혁 회장의 비서가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가득했죠.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료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뭐? 청소부가 뭘 도와? 한 임원이 비웃듯 말했어요. 하지만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본 고문서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준혁이 처음으로 지원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그녀를 훑었죠. 일본어 할 줄 알아? 네. 고문서 전공했습니다. 고문서를 전공한 사람이 왜 여기서 청소를? 준혁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72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준혁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이 청소부가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지? 도청했구나. 문 밖에서 청소하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지원이 테이블 위에 문서를 가리켰어요. 저 문서, 메이지 초기 변체 환자로 쓰여 있어요. 제가 교토대학에서 1년 동안 연구했던 분야입니다. 교토대학? 이번엔 다른 임원이 놀라서 물었어요. 청소부가 교토대학을 다녔다고? 지원은 주머니에서 낡은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김지원, 그리고 뒷면에는 교토대학 교환학생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준혁이 손을 내밀었어요. 문서를 한번 봐봐. 비서가 망설이며 오동나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연이 100년은 넘어 보이는 두루마리가 나왔어요. 지료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문서네요.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친 지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죠. 뭐라고 쓰여 있어? 준혁이 재촉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일반 문서가 아니에요. 암호화되어 있어요.
암호? 네. 메이지 시대 상인들이 비밀 거래할 때 쓰던 특수 암호 체계예요. 한자 변체의 일본고어, 그리고 지원이 갑자기 숨을 멈췄어요. 이두까지 섞여 있네요. 조선 이두요. 조선 이두? 우리나라 옛 문자 체계예요. 이건 한일 무역상들이 함께 만든 문서 같아요.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국립 아카이브, 고문서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었죠. 찾았다. 지원이 외쳤어요. 1920년대 조선일본 비밀 무역 컨소시엄. 여기 이름이 있어요. 최병석.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쓰러질 뻔했어요. 뭐라고? 최병석. 아세요? 이분을?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증조 할아버지야. 이번엔 지원이 놀랄 차례였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도 이 사실을 처음 아는 눈치였죠. 계속 읽어봐.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원은 다시 문서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죠.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지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충 해독했어요. 뭐야? 뭐라고 되어 있어? 준혁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재촉했어요. 이건 투자 계약서예요. 1920년대에 최병석 선생님이 일본 무역상들과 함께 만든 비밀 펀드 문서입니다. 비밀 펀드? 네. 겉으로는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자금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인 협력자들도 있었고요. 지료원이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대안의 후손이여. 때가 되면 이 자산으로 조국을 일으켜라. 준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신의 집안을 친일파라고 욕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자산이 얼마나 되는 거야? 한 임원이 물었어요. 지원이 다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강남 일대 토지 7곳의 원소유권, 그리고 일본 미즈오 은행에 예치된 금괴 300kg. 모두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강남 땅이라고? 7곳? 네, 정확한 위치는 여기 적혀 있어요. 지금의 테헤랄로 일대, 삼성동, 청담동. 준혁이 주저앉았습니다. 그 땅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보니 어지러웠어요. 최소 3조 원은 넘을 거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지료원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72시간 안에 정확한 답변을 일본어로 보내야 해요. 그것도 이 암호 체계로요. 틀리면 모든 권리가 일본 정부로 넘어갑니다. 할 수 있어? 준혁이 간절한 눈으로 물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절박함만 남았죠. 지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100년 전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하고 다시 그 암호로 답장을 써야 했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요. 일본 쪽 전문가들하고 연락해야 하고 자료도 더 찾아야 해요. 그리고 지원이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해요. 청소부가 아니라 전문가로서요. 준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주말이라 다른 전문가는 구할 수도 없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좋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가요?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밖에 알려지면 안 돼.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성공하면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너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어. 1억.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해. 지료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1억이면 엄마 치료비의 일부라도 마련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먼저 성공시키고 나서 얘기해요. 준혁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래. 뭐가 필요해? 조용한 공간, 컴퓨터, 그리고 국제전화를 쓸 수 있어야 해요. 비서실장, 당장 준비해. 네, 회장님. 비서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두루마리를 다시 펼쳤습니다. 새벽 2시. 남은 시간은 51시간. 운명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원의 눈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시작하죠. 지원이 말했어요. 그녀의 진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안내한 곳은 50층 귀빈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작업하세요. 필요한 건 뭐든 말씀하시고요. 지원은 처음 보는 호화로운 공간에 잠시 숨이 막혔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새벽의 서울이 반짝이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비서실장이 나가자 지원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남은 시간은 50시간이었어요. 먼저 일본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다케시 선배님, 저 김지원이에요. 교토대학 시절 함께 연구했던 다케시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원,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 생겼어요. 메이지 시대 암호 문서를 해독해야 하는데. 지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다케시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사진 보내줘. 바로 확인해 볼게. 지원은 문서를 촬영해서 보냈어요. 5분 후 다케시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건 믿을 수 없어. 이게 진짜 반데르 코드야. 반데르 코드? 메이지 시대 한일 무역상들이 만든 전설의 암호 체계야. 실존한다는 증거가 없었는데 지원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선배, 도와주세요. 72시간 안에 해독하고 답신까지 보내야 해요. 알았어. 메이링한테도 연락해봐. 중국 쪽 변체환자 전문가잖아. 메이링. 베이징에서 갑골 문자를 연구하는 친구였죠. 지원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회장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청소부를?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어? 월요일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어.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생 모든 것을 통제해온 그에게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죠. 새벽 5시. 지원은 여전히 문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다케시와 메이링이 화상통화로 함께 작업에 참여했어요. 세 사람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한자들이 가득했죠.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메이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의 고대 한자예요. 하지만 일본식으로 변형되어 있고 한국 이두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뜻이 상속인이 나타나면 잠깐,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에요. 메이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독립운동 자금이었어요. 일본인 협력자들과 함께 숨겨둔. 지원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누군가는 이 순간을 기다렸을 거예요. 조국의 독립을 꿈꾸며 후손들이 이 자산을 찾기를 바라며. 답신을 어떻게 써야 해요? 다케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똑같은 암호로 써야 해. 한 글자라도 틀리면 무효가 될 거야. 세 사람은 밤새 작업을 계속했어요. 아침 9시가 되자 준혁이 직접 귀빈실로 왔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때? 지원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70% 정도 해독했어요. 문제는 답신이에요. 무슨 문제? 이 암호 체계가 너무 복잡해요. 한 글자 틀리면 모든 게 끝이에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실패하면 3조 원이 일본 정부 소유가 되겠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지원아, 어디야? 어제 집에 안 들어왔다며? 엄마, 저 일 때문에. 곧 들어갈게요. 무리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엄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니 준혁이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프신가?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알아챈 것 같았죠. 그래서 청소를 하는 거군. 얼마나 필요해? 준혁의 물음이 직설적이었어요. 5억이요. 5억? 희귀혈액암 치료비예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을 성공시키면 5억을 주겠어. 지원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내 증조할아버지의 유산을 찾는 일이야. 그 정도는 당연하지. 지원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희망이었죠. 처음으로 엄마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반드시 성공시킬게요. 지원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습니다. 오후 3시. 남은 시간은 14시간. 드디어 해독이 완료되었어요. 다 읽었어요. 지원이 외쳤습니다. 준혁과 임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최병석 선생님은 일본인 동업자 3명과 함께 비밀펀드를 만들었어요. 표면상으로는 무역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자금을 모으고 있었죠. 일본인이 독립운동을 도왔다고? 네. 그들도 군국주의를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독립하면 이 자산을 돌려주기로 약속했고, 지원이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해방 후 혼란 속에서 이 문서는 잊혀졌어요. 일본 정부도 몰랐고, 한국 정부도 몰랐죠. 그런데 왜 지금? 100년 시효가 다가오고 있어요. 2025년 8월 30일. 바로 모레죠.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만약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본 법에 따라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마지막으로 통지를 보낸 거군. 준혁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답신을 써야 해요. 하지만 지원이 망설였습니다. 뭐가 문제야? 답신에는 최병석 선생님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문구가 들어가야 해요. 그것도 암호로요. 어떤 문구? 지원이 종이에 적었어요. 영원한 약속은 백두산 전기와 함께 이어진다. 이걸 반대로 코드로 쓰면 복잡한 한자들이 종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요.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준혁과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수술하듯 조심스럽게 써내려갔어요. 밤 11시. 마침내 답신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보내기만 하면 돼요. 지원이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어요. 잠깐. 준혁이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해? 지원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제 인생을 걸고 확신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내.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어요. 새벽 4시 55분. 마감 5분 전 답장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어요. 일본어로 쓰인 짧은 문장이 있었죠. 확인되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시작합니다. 순간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성공이다. 준혁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게 다가왔어요. 고맙다. 정말로.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약속은 지킬게. 5억, 아니 그 이상도.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의 힘이 풀렸습니다. 72시간 동안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를 살릴 수 있다. 드디어. 정말로 살릴 수 있다. 청소부 김지원의 72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김지원의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원은 다시 오리온 타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고 50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죠. 도쿄행 비행기는 내일 오전입니다. 준혁의 비서가 일정을 브리핑했어요. 일본 현지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했거든요. 김지원 씨도 함께 가야 합니다. 통역과 문서 검증을 위해서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지원을 청소부로 보지 않았죠. 네, 알겠습니다. 지원이 대답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청소하러 왔는데. 젊은 청소부가 들어왔다가 멈칫했습니다. 지원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죠. 지원 언니? 같이 청소하던 후배였어요. 언니가 왜 여기에? 그것도 정장을 입고? 지원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후배가 나간 후 준혁이 물었어요. 불편하신가요? 아니에요.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자신도 저랬는데 이제는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니. 다음 날 도쿄행 비행기 안. 지원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긴장하시나 봐요. 준혁이 옆자리에서 말했어요. 좀 실감이 안 나요. 당연하죠. 저도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걸 처음 알았으니까요. 준혁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평생 친일파 후손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죠. 증조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독립자금을 모으고 계셨어요. 비행기가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일본 법무법인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최준혁 회장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인사를 하자 지원이 자연스럽게 통역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에 도착하니 나이 든 일본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야마다라고 합니다. 이 건을 100년 동안 관리해온 법무법인의 대표죠. 야마다는 오래된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이 1920년대 작성된 원본 계약서입니다. 지원이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해독한 것과 일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야마다가 봉인된 편지를 꺼냈어요. 최병석 씨가 후손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상속인이 나타나면 전달하라고 하셨죠.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100년 전 증조 할아버지가 쓴 편지였으니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준혁이 지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도 너무 떨려서 읽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원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어요. 낡은 종이에서 세월의 냄새가 났습니다. 내 후손에게. 지원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드디어 때가 온 것이구나. 나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이 자금을 숨겼다. 그들도 전쟁을 반대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었지.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친일파라고 욕할지도 모른다. 겉으로는 일본과 장사하는 상인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진심은 오직 조국의 독립뿐이었다. 지원도 목이 메었어요. 100년을 견딘 한 사람의 신념이 느껴졌거든요. 이 돈으로 조국을 위해 일하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때로는 겉모습과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준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차갑기만 했던 준혁이 처음으로 보인 눈물이었죠. 저녁, 도쿄의 한 호텔. 지원은 방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돈을 구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지원아, 어떻게, 무리한 거 아니니? 아니에요. 정당한 일을 해서 받은 돈이에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어요. 잠깐만요. 문을 열자 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저녁 같이 하실래요? 혼자 있기가 좀 그래서. 두 사람은 호텔 레스토랑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덕분에 엄마를 살릴 수 있게 됐어요. 5억으로 충분한가요? 네. 사실 김지원 씨가 찾아준 건 3조 원이에요. 5억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지원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5억도 너무 많아요. 그럼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준혁의 눈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재단을 맡아주시겠어요? 문화재단이요? 네. 한일 고문서를 연구하고 역사를 발굴하는 일이요. 증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지원은 놀랐어요.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전 아직 학부생이에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은 이미 증명됐잖아요.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얼굴에 따뜻함이 보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일주일 후, 지원은 서울대 병원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국으로 가기 전 마지막 검사를 받는 날이었죠. 김지원 씨?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준혁이었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어떻게? 어머니 걱정되실 것 같아서요.
준혁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병실로 들어가니 엄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아, 이분은 제 상사예요. 아니, 은인이에요. 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 합니다. 지원 씨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아시면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제 고생 끝이에요, 엄마. 지원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어요. 뭔가요? 그 청소회사 사장에게 연락했어요. 지원 씨를 무시했던 직원들 모두 경고 조치했고요. 그런 것까지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혁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도 증조할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많이 변했던 거죠. 증조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겉모습과 진실은 다를 수 있다고.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지원은 생각했습니다. 불과 2주 전 자신은 새벽에 청소 카트를 끌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살릴 수 있게 되었고 꿈꾸던 일을 할 기회도 얻었죠.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야말로요. 덕분에 증조할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100년의 시간을 넘어 연결된 과거와 현재. 그 연결고리가 된 것은 바로 한 청소부의 용기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원은 이제 오리온 그룹 문화재단의 이사장이었어요. 믿기 어려운 변화였죠. 이사장님, 일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어요. 지원은 여전히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남 토지 7곳의 소유권 이전이 모두 완료됐대요. 그리고 비서가 잠시 멈췄습니다. 금괴 300kg도 한국은행으로 이송 완료됐습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든 게 현실이 되고 있었죠. 그때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어머니 수술이 성공적이었대요. 방금 미국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요? 네. CART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고 암세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대요. 지원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었거든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준혁이 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어머니는 꼭 나으실 거예요. 한편 강남의 한 부지에서는 기공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병석 독립운동 기념관 착공식이었죠. 이곳에 기념관을 세우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준혁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100년 전 증조할아버지께서 이 땅을 사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독립된 조국에서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죠. 플래시가 터졌어요. 준혁이 옆에는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준혁이 지원을 가리켰어요. 김지원 이사장님은 100년 된 암호를 해독한 분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궁금해했죠. 김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원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죠. 저는 원래 청소부였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6개월 전까지 저는 오리온 타워에서 밤마다 청소를 했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어요. 서울대에서 고문헌학을 전공했고 교토대학에서 일본 고문서를 연구했죠.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부도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저녁, 지원은 오리온타워 옥상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여기 계셨군요.
준혁이 다가왔어요. 예전에 청소할 때는 여기 올 수 없었어요. 직원 전용이라서. 지원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후회하세요? 뭐요? 청소부 시절을 공개한 것.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때의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증조할아버지도 겉으로는 친일파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운동가였죠. 진실은 때로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참,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날 왜 용기를 냈어요? 회의실 문을 두드린 것. 지원은 잠시 생각했어요. 절박했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운명 같았어요. 제가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운명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날 지원은 특별한 손님을 만났어요. 오리온 타워에서 함께 청소하던 후배들이었죠. 언니, 정말 대단해요. TV에 나오는 거 봤어요. 후배들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원은 그들을 문화재단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께 제안이 있어요. 제안이요? 우리 재단에서 야간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후배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주세요. 후배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한 달 후, 미국에서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휠체어를 탄 엄마를 본 순간, 지원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우리 딸. 엄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다고 했죠. 이제 괜찮아. 다 나았어. 엄마가 지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공항 밖에는 준혁이 차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환영합니다. 이분이 그 은인이시구나. 엄마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지원이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지원 씨 덕분에 저희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으니까요. 차 안에서 엄마가 물었어요. 지원아, 이제 행복하니?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 엄마. 행복해요.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이사장이 된 것보다, 엄마를 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였어요. 있잖아, 엄마. 응. 사람은 누구나 숨겨진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바로 엄마의 보물이야. 준혁이 백미러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모녀의 모습에 그도 미소 지었죠. 석 달 후, 최병석 독립운동 기념관이 개관했어요.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시관 입구에는 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진실은 깊은 곳에 있다. 최병석 선생의 편지에서 따온 문장이었죠. 지원은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가 해독한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100년의 비밀을 간직했던 암호들이. 이사장님.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다케시와 메이링이 서 있었습니다. 와줬구나. 지원이 반갑게 그들을 안았어요. 이런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안 올 수 있나? 다케시가 웃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지원. 메이링도 덧붙였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 100년 전의 비밀이 이제는 모두에게 공개된 역사가 되었어요. 그날 밤, 지원은 일기를 썼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설 수 있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높이가 아니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보물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김지원이 청소 카트를 끌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자신의 숨겨진 보물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가. 1년 후 지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립하려고 해요. 준혁의 집무실에서 지원이 말했어요. 준혁은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왜 갑자기? 문화재단 일이 힘든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지원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헤리티지 브릿지라는 이름으로요. 준혁의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서운함과 이해가 동시에 느껴졌죠. 어떤 회사인가요? 한중일 문화재 반환 전문 기업이에요. 숨겨진 역사를 찾고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는 일을 하려고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병석 선생님의 일처럼? 네. 그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만의 꿈을 향한 열정이 보였죠. 응원할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첫 번째 고객이 되고 싶어요. 지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3개월 후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 헤리티지 브릿지 간판이 걸렸어요. 직원은 지원 포함 단 3명이었죠. 대표님, 첫 의뢰가 들어왔어요.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어디서요? 프랑스 국립박물관이에요. 한국문화재 반환 관련 자문을 요청했대요. 지원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바로 연락드린다고 해요. 그날 밤, 지원은 엄마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회사는 잘 되니?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엄마, 행복해요. 엄마가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요즘 너무 행복해. 건강도 되찾았고, 딸도 성공했고. 성공이라기엔 아직. 아니야. 넌 이미 성공한 거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 엄마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헤리티지 브릿지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프랑스에서 외교장각 의궤 3점을 반환받는데 성공한 거죠. 김지원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문화재청 관계자가 전화를 했어요. 100년 만에 귀환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어요. 지원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직원들이 박수로 맞았습니다. 대표님, 언론에서 난리예요. 청소부에서 문화재 반환 전문가가 된 CEO라고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지원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뵙기 어려워서 직접 왔어요. 준혁이었어요. 손에는 샴페인을 들고 있었죠.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회장님. 이제 회장님은 그만 불러요. 그냥 준혁 씨라고 해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있잖아요. 준혁이 말했어요. 가끔 그날이 생각나요. 청소하던 당신이 회의실 문을 두드렸던 날. 저도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도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준혁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같이 할래요? 축하 겸해서. 좋아요.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았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혁이 와인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후회한 적 없어요? 만약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지원은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가끔 생각해요. 평행 우주가 있다면 다른 김지원은 아직도 청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그 김지원에게도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방식으로.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딱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으니까. 운이 아니에요. 실력이었어요. 두 사람은 건배했습니다. 1년 후 헤리티지 브릿지는 30명의 직원을 둔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대표님,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 정부에서도 협력 제안이 왔습니다. 지원의 회사는 이제 동아시아 문화재 반환의 중심이 되었죠. 어느 날, 지원은 특별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희라고 해요. 젊은 여성이었어요.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숨기신 문서예요. 아무도 못 읽겠대서 지리원이 문서를 펼쳐보니 또 다른 암호였어요. 이번에는 중국 상인들과의 비밀 계약서 같았죠. 도와드릴게요. 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요? 다른 곳에서는 다 거절했는데 이런 일이 저희 전문이에요. 숨겨진 역사를 찾는 것. 박소희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1년 전 지원이 그랬던 것처럼 그날 저녁 지원은 서울대로 돌아갔습니다. 복학해서 마지막 학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선배님, 후배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CEO 선배님이 왜 학교에? 졸업은 해야죠. 지원이 웃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있으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2년 전 절망적이었던 그때가 떠올랐죠.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김지원 학생, 자랑스럽네요. 교수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제자는 처음이에요. 교수님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학교를 나오니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업 끝났어요? 어떻게 알고?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고 들었어요. 준혁이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졸업 축하해요. 아직 졸업식은 다음 달인데 미리 축하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캠퍼스를 걸었어요. 저 벤치에서 공부하다가 엄마 전화 받고 울었었어요. 지원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저보다 건강해요. 준혁이 지원의 손을 잡았어요. 모든 게 잘 됐네요. 네, 정말 꿈 같아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있잖아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어봐요. 어떻게 성공했냐고. 뭐라고 대답해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가장 어려울 때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용기를 냈다고요. 그 문을 두드릴 용기. 맞아요. 그게 시작이었죠. 해가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준혁이 물었어요. 더 많은 숨겨진 역사를 찾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요. 멋진 꿈이네요. 준혁 씨 꿈은요? 당신과 함께하는 거요. 지료원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죠.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청소부였던 김지원은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김지원이 존재할 수 있었죠.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김지원이 배운 인생의 진실이었어요.